집중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하방 리스크예요. 이제 시작하는 분들 만날 때마다 한 3년 정도는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고, 제가 잘하니까 그냥 나 살게 이렇게 따라서 한 사람들은 그걸로 돈 벌어서 실패한 사람이고,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저희 증시각도TV에서 매우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아의 고수, 그 중에서도 IT의 고수, 일명 삭발릭스 선진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업투자자 선진장입니다. 아주 유명하셨잖아요. 그 하이닉스 주가 바닥을 길 때 이제 이거는 살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서 안 올라가면 제가 내년쯤에 나와서 여기서부터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삭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이 삭발릭스 다음으로 이제 삭발전자 간다 이런 소리 있어요. 여기 나온 게 무슨 삭발전자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냥 아예 좀 부수적인 거고. 네. 각도기 형님이랑 좀 개인적으로 제가 빚진 게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그 오프라인 모임 때 한번 출연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첫째 수술이랑 겹쳐서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서 나온 거고, 이거 나올 때 이제 와이프가 금양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이 뭐 종목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투자 아이디어 같은 거 그냥 기본적인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3월 11일 날 얘기해서 지금 주가가 한 15%는 그렇죠. 떴을 거예요. 그냥 5만 원대 초반 영역에 있다가 지금 6만 원이니까. 한 15%는 떴을 거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사신 분은 한 15% 이상 수익 나고 있으면 이 떨어져도 안전마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 안 볼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하이닉스 얘기할 때랑 전자 얘기할 때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각도기 형님한테 여쭤볼게요. 각도기 형님, 만약에 그 집중 투자를 할 때 제일 고려해야 될 게 뭘까요? 집중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뭐 몰빵을 하든지 딱 한두 종목만 들고 간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바닥이 단단하냐 이게 중요하지 그쵸, 않겠어요? 그거예요, 형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투자자들이 보통 투자를 할 때 많이 보는 게 업사이드만 보거든요. 근데 업사이드보다는 집중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하방 리스크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방이 굉장히 단단하고 닫혀 있을 때, 그렇죠. 그게 오히려 업사이드보다 더 1순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 투자할 때도 그때 22년 말에 22년 말 23년 초에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하이닉스 우시 공장이 문을 닫는다, 뭐 공산당이 뭐 공장을 압수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 망한다, 뭐 낸드 그 솔리다임인가 뭐 그거 잘못 인수해갖고 뭐 재정적으로 문제에서 망한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고, 전자도 사실은 3월 11일 전에 전자라는 거는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됐죠. 그러니까 레거시가 망한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망한다, HBM 망한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반영돼갖고 주가가 그 정도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가가 너무 쌌었어요, 사실은. 사실 그때 49,500원인가 할 때 PBR 0.8배였는데 그때는 사실은 코로나 때도 트레일링으로 0.8배까지는 안 갔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3월 11일 날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5만 7, 8천 원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5만 6천 원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좀 괜찮다고 느꼈을 때가 포워드 PBR로 0.8배 뛰었는데 너무 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건데, 지금은 사실 진짜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뭐 그때 다행히 제가 그 전자 괜찮다고 해서 사신 분들은 가져가도 되는데, 신규 매수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되게 투자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뭐 전자랑 하이닉스 투자해갖고 뭐 20-30% 먹으면 왜 뭐 그런 거 하냐, 뭐 소부장이 낮고 뭐 테마주가 낮고, 물론 그럴 수 있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수익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막 20종목 들고 있는데 내가 한 1,000만 원 사갖고 이거를 한 50% 60% 먹었어. 그럼 5, 600만 원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1억 사갖고 한 4, 50% 먹으면 수익금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요즘 그 텔레그램 같은 거 보면 종목이 되게 휘발성 종목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보시면 자기 공부 안 하고 텔레그램 도는 종목들 다 사갖고 한 20, 30개 풀어놓고 돌아가면서 오를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전장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전장을 찾아야 되고 그 이길 수 있는 전장으로 옮겨가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하이닉스 때 정말 제가 어마어마하게 제 자산 점핑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이닉스 때도 제가 생각했던 게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때 HBM 같은 거 전혀 몰랐고 아예 몰랐어요. 네네네. 몰랐고 그때 이제 레거시가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돌이켜 보시면은 코로나 때 이제 공급망 교란됐잖아요. 네. 공급망이 교란되니까 허수 주문이 들어가고 허수 주문이 계속 쌓이니까 가수요가 붙고 예. 그러면서 엄청나게 재고가 쌓인 거잖아요. 네. 공급망이 해결되다 보니까 다시 수요 낮아지고 공급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재고가 엄청 쌓이고 그다음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때 레거시 낙폭이 정말 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뭐 주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쵸. 하이닉스도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될까 투자 그 검토위원회에서 조심했는데 워낙 현장에서 세게 요구를 하니까 그렇죠. 받아주면서 맞습니다. 증서를 했는데 그 증서를 그대로 다 떠는 거죠. 맞아요. 네. 예. 뭐 자동차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였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탄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낙폭이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시 낙폭보다 훨씬 컸거든요. 진짜 역대. 그럼 올라갈 때도 이게 많이 튕겨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평균 회귀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이거는 7만 뭐 한 3천 원 뭐 이때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9만 3, 4천 원에 하이닉스를 샀다가 그의 대주주가 10억 되면서 다 손절을 하고 다시 산 가격이 7만 3, 4천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제가 22년은 손실이었고 제가 공개적으로 손실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때 제가 손실 많이 봤어요. 마이너스 그때가 최고로 계좌가 마이너스 35%까지 갔다가 그나마 연말에 올라와서 마이너스 15% 정도 끝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손절하고 재매수한 게 7만 원 초반이었는데 저는 그때 생각이 뭐였냐면 이 H뱅 같은 거 하나도 몰랐으니까 감산하고 그다음에 재고만 피크아웃 나오면은 이거는 30%에서 40%는 무조건 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전 재산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그 음성 채팅 때 이제 제가 제 운영하는 텔레그램에서 음성 채팅 하거든요. 네. 유튜브 라이브랑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7만 원대 오면서 가슴이 너무 떨린다고. 그래서 그때 저는 3, 40% 수익률 목표로 간 건데 그때 HBM이 터진 거죠. 요 논리가 저는 이제 가치 투자라는 말은 그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실적 베이스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실적 베이스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좌가 이렇게 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점핑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게 사실은 이제 가치 투자 베이스로 투자하는 사람들 작년에 이제 변압기 같은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네네. 근데 변압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변압기가 주도주로 해서 투자한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냥 성장하는 섹터에서 싸서 산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맞아떨어지면 계좌가 좀 점핑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23년에 사실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도 이제 너무 어려웠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해서 그때도 계좌 점핑했고 그 실적 베이스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 10년에 한 번씩 계좌가 점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 시작하고 나서 제가 2011년 뭐 이때 투자 시작했거든요. 근데 2020년, 21년에 계좌가 점핑하고 23년에 점핑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이게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뭐 올해 장이 좋아갖고 레버리지 써갖고 올해 뭐 300% 났는데 내년에 또 마이너스 50%고 이런 거는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 투자할 때 이제 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논리가 돼요. 전자 투자할 때 이 모든 악재가 반영돼서 너무 쌌고 그 당시 매수할 때는 제가 뭐 한 수익률 한 50%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좀 엣지를 줘야 되니까 이제 신용이나 이런 걸 좀 써서 섞어서 산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매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안 돼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한 15, 20%의 밑으로 공간이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래서 저는 오를 것 같은데 우리 아픈 기업 있잖아요. 네. 작년에 내 것이 좋다고 했다가 그렇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리고 제가 형님한테 드리고 싶어 할 수 있는데 형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각도기 형님 거 여러분 저 매일 보거든요. 그 마감 시향. 근데 각도기 형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사실은 뭐 2차 전지나 금양 얘기 같은 거 안 해도 되는데 해서 그거 맞춰도 욕 먹고 못 맞춰도 욕 먹는 거죠 사실은. 근데 형님이 내가 보니까 가끔 너무 업될 때가 있어요. 그 보면은 왜냐면 이거를 제가 계속 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그냥 삼성전자보다 좋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형님이. 근데 갑자기 형님이 뜬금없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 넘어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벙찐 거예요.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DS 사업부를 하이닉스가 넘을 수 있다. 이건 맞죠. 근데 삼성전자 전사 시총을 어떻게 하이닉스가 시총이 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형님은 정말 순수하신 분이긴 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를 많이 해가지고. 네. 아니 무례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너무 이렇게 하면은 좀 부메랑으로 오더라고요. 그렇죠. 2차 전지도 뭐 사실은 상처밖에 안 남은 거죠. 맞춰도 상처고 틀려도 상처인데. 그거는 진짜 상처밖에 안 남았었던 것 같아. 뭐 남은 게 없어. 그래도 형님은 또 이게 저랑 다르게 또 이제 방송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건 알겠는데 재밌게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저는 사실은 그 얘기를 한 건 삼성전자가 안타까워서 한 얘기예요. 네. 삼성전자 관계자들 들으라고. 너희들 큰일 났다 지금. 정신 차려라. 정신 안 차리면 너희들 역전당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 포지션이 어떨 거라는 가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지.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잘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지난번에 리더십 교체하고 나서는 그 다음은 싹 바뀌었어요. 삼성전자가 뭔가 정신을 차렸구나. 그리고 바꾸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저력이 나오겠구나. 기존의 그 양산전자로 표현되는 그 양산력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겠구나. 제가 이제 그 말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자에 대해서 조금 낯간적인 게 뭐냐면, 이 전자랑 하이닉스 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졌으면 지금부터 좁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전자를 믿거나 전자를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보세요. 전자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들, 회사에서 얘기했던 거 다 틀렸어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시간과 인력과 그 다음에 노력만 넣으면 수율이라는 건 어느 정도 나오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갈아 넣으면은. 네, 그렇죠. 근데 전자가 갈아 넣을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차이면은 저는 좁혀질 거라 생각하고, HBM도 마이크론보단 이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언젠지를 모르죠. 그거는 뭐 내년이 될지 올해가 될지 사실 그건 모르겠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3월 11일 경에 이제 전자 콜한 거는 사실은 이제 6월에서 8월 정도에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뭐 리포트 같은데 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삼성지건 리포트 이런 데 보면은 그 뭐 HBM 3 8단 12단 이런 것들도 엔비디아 컬이 그때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원C에 관련해서 뭐 이제 수율 잡고 이런 것들도 하반기에 있고, 그다음 파운드리도 보니까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갤럭시 S26 엑시노스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이 모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뭐 회사 사람들도 모르는 거를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 단지 주가에 모든 게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다 망한다는 게 파운드리, 레거시, HBM 너 다 망했어. 여기까지 반영돼 있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하셨던 게,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이 자꾸 위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를 먹을 거냐, 얼마의 수익을 낼 거냐를 보는데, 위는 생각 안 하고 밑에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만 잘 가늠하면 투자 성공하는 게 훨씬 더 앞당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잘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한 10년을 보면은 이 자산이 훨씬 더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은 더 안정적으로 쌓이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제가 원래 이제 학원 강사 출신인데, 학원 강사가 제가 보니까 이제 한 50 정도 되면, 물론 직장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안 찾아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2011년,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깡통을 3번이나 찼어요. 깡통 3번 찼고, 심지어 2011년에 제가 8천만 원 투자한 코스닥 모 상장사가 상패 맞았어요. 근데 2011년에 8천만 원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는 정치 테마주, 근데 저는 심지어 손학규 후보 테마주에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이명박 후보 테마주에 투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정도로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깡통 차고 나서 3번 찼는데 2011년에 이제 이거 가투소 가입하면서 좀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해서 온 게 지금까지 온 거고 저는 한 처음에 투자 계획 세울 때 나이가 노후 대비로 하는데 한 10년에 한 10억 정도를 내가 벌고 싶다고 생각해서 네. 계획을 세우고 한 거예요. 1, 2년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음 3년은 굉장히 소액으로 시뮬레이션 했었고 예. 4년 차부터 제가 금액 늘렸거든요. 투자 금액을. 그래서 온 거라 투자할 때 이제 한 10년치 계획 뭐 올해 뭐 하고 내년 뭐 하고 내년 뭐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길게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년 정도 보고 네. 길게 하고 좀 잃지 않을 투자처 위주로 네.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선 지장님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베팅 능력은 정말 탁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치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낼 때 사실상 마지막에 승부처는 베팅 능력이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전 그거 갖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배팅은 좀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건 깡통 3번을 차는 용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잠깐 깡통을 3번 찬 건 용기가 아니고 만용이에요. 집에서도 난리가 났을 거고 자기도 앞이 캄캄했을 거고. 예, 진짜 캄캄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30살 때 이제 저희가 임대 아파트 살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집 전 재산이 2,500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식구가 의정부에 있는 임대 아파트 살았는데 그 보증금이 2,500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전 재산이었는데 제가 하고 나고 돈 좀 벌었는데 이제 그걸 상패 맞으니까 그때 제가 그 어머니한테 경제권 뺏기고 첫 번째가 상패였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깡통을 3번 찼는데 네. 3번째는 이제 몰빵을 해서 상패를 맞은 거죠. 그 시모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시모텍이라는 종목인데 그것도 상법 개정이랑 연관시켜도 되겠다. 이제 기업 사냥꾼들이 와갖고 유중 때리고 막 이러면서 회사 다 망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 사냥꾼 중에서 한 명이 이명박 사위예요. 이명박 대통령 사위. 그러니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상법 개정의 필요성한테 연결돼 있고 아무튼 그 회사 대표가 자살하고 저는 이제 깡통을 차게 돼요. 깡통 차게 되고 그때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경제권을 가져가고 제가 용돈을 그때 70만 원인가 80만 원 받았는데 그거를 몇 개월 모아갖고 250만 원 만들어서 제가 2011년에 다시 시작한 거예요. 250만 원으로 3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년도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투자를? 한참 전에 했었죠. 한참 전에 제가 2000년 초반에도 잠깐 하고 그랬던 것 그래요? 같은데.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게 일찍 하셨네. 근데 그때는 투자라고도 할 수도 없어. 그냥 규모가 작아서? 규모도 작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도 작전주 테마주만 한 거라. 그래도 그것도 기본기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몸에 붙어버리면 습관이 돼가지고 나쁜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아니다 싶어갖고 떨쳐버리고 나야 그 다음부터 제 궤도에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옆에서 이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보고 저도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길인 것 같기도 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근데 그걸 빨리 깨닫고 제 궤도로 오는 데까지 얼마 걸리느냐. 그리고 그 잘못된 습성을 얼마나 빨리 버리느냐. 아니. 네. 요즘 젊은 애들은 안 그래요. 요즘 젊은 분들은 처음부터 잘해요. 네. 그거 이제 우리 세대는 하는 말이에요. 깡통 몇 번 차야 잘 된다 이거. 그거는 아니에요. 네. 깡통 참 괴로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깡통을 3번에 찼기 때문에 정말 못한 케이스예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공부해서 따박따박 재투자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는 제 평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2010년, 11년 이때부터 가투소 가입하고 산업 공부하고 그다음 스터디 나가고 그다음 재무제표 공부하고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3년 걸린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꽃이 피는데 그것도 이제 기본기를 쌓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학원 강사 기간처럼 그거가 어느 정도 있었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들였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하는 게 별로 없어서 저는 지금도 육아 하는데, 그러니까 육아를 이제 제가 이제 하루에 밥을 2번 차리거든요. 근데 그냥 그 시간 빼고는 주식밖에 안 봐요. 네, 그냥 딥하게 볼 때도 있는데 그냥 주식 관련해서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2010년, 11년에도 제 일 빼고는 주식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운동하고 뭐 그때 운동 좋아해서 농구 좋아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운동하고 정말 주식밖에 안 했어요. 3년 내내. 네. 되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실력이 쫙 올라오셨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약간 만시간의 법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 처음 투자 이제 하기로 시작한 날 250만 원이라 금액이 작아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때 제가 3년간 44%, 98%, 200% 찍었어요. 그 3년간. 근데 그때가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한 시기예요. 그냥 자유롭게. 네. 금액도 적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이제 그냥 자유롭게 공부해서 자유롭게 했었고 그 3년 정도 하고 나서 제가 이거는 조금 증액을 해도 되겠다 싶어갖고 4년 차에 증액한 거거든요. 네. 증액한 것도 이제 그때 되게 웃긴 게 제가 그 중국 펀드를 한 3년 4년 맡겼는데 마이너스더라고. 근데 지수는 제가 처음 가입할 때보다 중국 지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제가 그때 중국 펀드 3, 4천 가입했는데 판매하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가입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2,250만 원으로 지금까지 온 거죠. 처음에 3년간 250, 4년 차에 2천만 원. 네네. 온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조금 이제 만날 때마다 조금 이제 초심자들이나 이제 시작하는 분들 만날 때마다 3년 정도는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고 그 시뮬레이션이 되게 농축적인 시뮬레이션이에요. 지금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데 제가 자꾸 캐는 게 다른 사람도 엄청 열심히 오랫동안 아니 근데 형님 거잖아요. 근데 뭘 마땅히 얘기할 게 없는 게 그냥 그 주식 공부라는 게 그냥 계속 자료 읽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읽고 생각하고 네, 읽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읽고 듣고 쓰고예요. 네. 그러니까 자료 읽고 그다음 콩콜이나 IR 듣고 그다음에 스터디 나가서 쓰고 사실 그거의 반복이에요. 네. 저는 아예 차트랑 수급 같은 것도 아예 안 보거든요. 그냥. 아예 제로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 봐요. 예. 화면을 본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네, 주식 네. 공부라는 건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내가 소화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생각을 많이 해야 예, 돼요. 생각을 많이 어떤 해야죠. 경우에 주가가 오르고 예. 내가 봤던 투자 포인트가 뭐였는데 이래서 잘 됐고 안 됐을 경우는 왜 안 됐고 이런 게 쌓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나 그 일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여유 시간 다 주식했다 했을 때 그 주식을 한 게 끊임없이 자료 보고 사업 보고서 HTS 켜놓고 계속 그걸 그렇죠. 쳐다보는 게 그거는 안 아니지, 봤죠. 아니잖아요. 예. 그 네. 전에는 제가 그렇게 했죠. HTS만 보고 차트만 봤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일반인들이 자기 주식 창을 오래 보고 있으면 자기가 주식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이 증권사 직원들이 그래요. 그걸 매일 보고 있잖아요. 증권사 직원의 한계는 네. 제가 여의도에서 왜 주식을 안 하냐면요. 여의도에서 주식을 하면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정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그 정보가 대부분 쓰레기. 네, 그렇죠. 나한테까지 들어온 정보는 음, 정말 쓰레기다. 음. 그래서 그런 거에 저는 안 하려고 저 전업도 여의도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사실은 근데 정보를 보고 읽고 습득해서 생각하고 투자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정보가 쓰레기다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 하이닉스 투자할 때는 과거의 사이클 공부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죠. 네. 과거에 이제 사이클이 어땠고 그다음 레거시가 어떤 경우에 반등하고 네. 그러니까 레거시가 이제 여러 가점하는 3사가 증산을 해갖고 이제 공급이 늘어나서 이제 수요는 주는데 공급이 늘어나서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 감산을 하고 그다음에 재고가 피크아웃 되면 주가가 움직이고 그다음 추정치가 하향되고 이런 과거의 패턴을 다 보는 거죠 투자할 때. 네. 예. 근데 이거는 종목마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BS 투자할 때는 SBS가 처음에 딱 1단계로 제가 봤던 거는 매출은 그대로인데 회사에서 비용을 계속 줄였거든요. 네. 드라마를 안 찍고 예능 같은 거로 돌리면서 비용 계속 줄였는데 다행히 매출에 크게 영향 없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광고 업황이 돌아오면서 매출까지 돌아오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확 난 건데 그걸 사실은 저만 캐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저만 알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제가 리서치로 아는 거죠. 네네네. 이거 너무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렇죠. 근데 그다음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표현하시면 수많은 케이스를 접해 보는 게 시간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 보고서도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 SBS 투자했을 때 제가 이미 얘네들이 영업이익 늘어났을 때 주가가 안 움직였던 거는 형님도 아시다시피 그 주식에서는 비용 줄여서 흑자가 나고 이런 거는 별로 매출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야지 인정을 받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제가 사업 보고서 보고 이제 미리 안 거고
그래서 뭐 계속 자료 보는 거예요. 사업 보고서 보고 스터디하고 뭐 이렇게. 네. 그리고 요즘에 저 이제 스터디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 어. 이게 스터디에 좀 다들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좀 자극도 되고 네. 그다음에 종목도 이제 발표하는 거 많이 듣고 하니까 공부도 되고 뭐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스터디도 꼭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별로 주인들이 있어요 보면 그죠? 주인들 그냥 일반 투자자들 스터디 하는데 왜 주인이지? 근데 그 일반인들은 그 내가 공부하고 싶고 스터디 나가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나가 하는 거에 대한 접근성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네. 요즘은 형님 되게 많이 열려 있어요. 온라인 스터디도 되게 많고 네. 지역에 상관없이 온라인 스터디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만들어라. 예, 실제로 만든 사람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스터디라는 게 원래 허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 잘 벌고 있는데 초심자 들어오는 게 싫거든. 왜냐하면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럼 자기가 초심자 레벨에 맞는 스터디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뭐 책을 읽든지 산업 스터디를 하든지 이런 스터디 만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분석 보고서 만드는 스터디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든지 하면 돼요. 네네. 그리고 가트소의 스터디 모집글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네. 그 저희 채널에 한번 나와 주셨죠. 남산주성님이 그 가투소 네, 맞습니다. 만드셨던 분이고 사실은 우리 제야의 이제 원로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슈퍼개미를 다 모르는데 네. 유일하게 제가 친한 슈퍼개미가 남산주성 형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네. 네. 피터 케이님이랑 남산주성 형님만 알고요. 네네. 나머지 분들 최근에 그 정채진 형님이랑도 친분 생겼다. 예. 정채진 형님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 정채진 형님 우연히 대호가 모임에 끼워져 갖고 네. 알았는데 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투자도 잘하고. 생각이 깊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정채진 형님은 사고의 차원이 한 단계 높으신 분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전업 투자할 때 제가 되게 롤모델로 여기시는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네. 업계 쪽에서는 최준철 대표님 되게 좋아했고 업계 아닌 쪽에서는 저기 정채진 형님 되게 좋아했어요. 네네네. 예.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업계분은 각도기 형님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이런 어떤 공부를 할 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한다고 무조건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각이 자기 혼자 생각 딴 데로 완전한 4차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만의 생각에 묶여서 그래서 자기 생각만에 묶이지 않고 업계 표준이라든가 아니면 이 투자의 표준에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을 하려면 아무래도 보고서 같은 걸 많이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많이 읽고. 그래서 어떤 자료를 읽으면 일반인들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종목 보고서는 형님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뭐라 그래야지?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고 종목 리포트를 보고 매수하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목 리포트는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 고객들을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운영사나 법인 고객들. 예,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이제 그분한테 보이고 그다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제가 강점 있는 분야나 뭐 리서치 통해서 하죠. 네. 근데 뭐 스터디에서 나온 종목일 수도 있고 제가 탐방 가서 알았던 종목일 수도 있고 뭐 공시 봐서 나왔던 종목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네. 예, 그다음에 뭐 이제 동생들이 또 뭐 스터디 동생들이 뭐 이렇게 좀 이 형님 이거 어떠냐고 하면은 같이 공부해 보기도 하고 탐방도 가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네. 너무 쉽게 모든 걸 넘어가지 않고 누가 어떤 이 회사가 어때 이러면 보통 주의 깊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제가 투자하는 종목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그냥 과거에 투자했던 종목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22년 뭐 요때 이제 한양지텍 투자해서 이제 많이 벌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종목 추천 아니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종목마다 이제 사실 키팩터가 있어요. 네. 이거를 찾아야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키팩터 찾는 게 좀 어려운 거는 거기가 정량적인 것만 들어가는 건 또 아니고 정성적인 게 많이 들어가니까 본인 판단이 많이 요구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정성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한양 ENG의 이런 주주들, 네. 대주주. 그러니까 한양 ENG 대주주가 삼성전자랑 되게 오래 거래를 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에서 거의 콩고물 받아서 하는 회사고, 이제 클린룸 같은 거 그렇죠. 하는 CCS. 회사예요. 네. CCS랑.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이 투자를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 회사가 시총이 이거 좀 틀릴 수 있어요. 시총이 한 500억, 600억 할 때 되게 작았어요. 네, 이 회사가 그때 이제 투자를 400억, 500억 하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이 대주주랑 오너 성향이 모험을 하는 성향이 아닙니다. 옛날에 대덕전자도 그랬잖아. 20년, 예, 20년에. 모험을 하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자기의 목숨줄이 걸린 건데. 그런 상황이고. 근데 무조건 증설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더구나 그해 뭐가 있었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있어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 중국의 그 디램 모듈 만드는 거기다가 원래 중국에서 디램 모듈 만들었는데 거기다 계속 관세를 때리니까 디램 모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노동 집약 쪽이잖아요. 크게 기술이 안 필요하고. 근데 인건비 위주로 해서 마진 되게 조금 남는 이런 제품인데 거기서 관세를 때려버리면 여기서 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그때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다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사실 흑자가 날 때까지 주가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수율 잡는 거 있거든요. SMT라도 수율 잡거든요. 근데 흑자가 나올 때 하나도 안 움직이다가 흑자 딱 첫 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몇 배를 뛰었어요. 수율이 잡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가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너무 일찍 잡게 되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일찍 잡습니다. 그래서 일찍 잡고 물립니다. 저는 그냥. 그렇죠. 물리기도 하고. 저 물린다고 생각하고 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실적 나오는 거 보고 투자해도 지나보면 그게 늦지 않는데 그쵸. 이 회사 이거 분명히 좋아져 이렇게 해서는 돌아. 근데 실적 그렇게 잡아놓으면 실적 도는 데까지 막 6개월이고 9개월이고 막 1년 시간이 이상 걸리는 거예요. 1년 이상 걸려요. 최소 1년 이상 걸려요. 증설하고 최소 1년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이 긴 기간을 갖고 갔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사실 트래킹을 하는 거죠. SBS도 본격적으로 투자할 때까지는 6개월에서 1년 계속 트래킹 했으니까.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종목 트래킹하는 것도 공부예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 보는 거고. 그렇고 뭐 또 뭐 있을까? 심텍 투자할 때도 심텍이 지금은 되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때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는 심텍이 막 주가 퍼포먼스가 많이 안 나오는 초입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판 쇼티지 난다고 해서 많이 올랐는데 그때 아까 얘네가 증설 되게 크게 했었어요. 증설을 얼마나 크게 했냐면 시총만큼 했었죠. 시총만큼 했었고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 액면가에서 조금 넘는 가격으로 맞아요. 제가 유증 받았어요. 유상을 어마무시하게 때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물타기가 엄청 됐고 그다음에 CBBW인가 이것도 엄청 발행했을 거예요 아마. 유증을 되게 크게 하고 12BW까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시총만큼 유증하게서 욕 엄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증가랑 또 별 차이도 안 나고 했고 12BW 발행해가지고 나중에 갚았어. 예. 억울했던 거지. 너무 희석이 많이 됐죠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큰 힌트가 됐던 게 그때 이제 현직자들 말도 되게 도움됐었고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그 마이크론이 그때 한 6개월인가 8개월 선납 계약을 해가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6개월에서 8개월 선납 계약을 했으니까 엄청난 쇼티신 거고 근데 그거를 제가 그 계약 보고 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가 되게 잘 몰라서서 그 삼성전자나 이제 다니는 우리 스터디원들한테 물어봤죠. 너네 이런 게 일반적이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 되게 이례적이고 그 다음에 너네 그러면은 이거 마이크론 이렇게 계약하면은 삼성전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도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똑같이 그렇게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감이 오더라고. 이거는 그리고 그때 걔네들이 뭐도 제시했냐면 가이던스도 제시했어요. 근데 가이던스가 그때 너무 얼토당토 안 와갖고 안 믿었거든요. 그때 뭐 그 가이던스대로 하면 희석 포함해도 POR 3, 4배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때 투자한 것도 기억나고 사업 보고서를 계속 보면서 내가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트에 나왔던 사업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공시 사항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신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투자한 기업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했어도 업데이트를 계속 꾸준히 해줘야만 뭐 추가로 더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배심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IT를 막 주력으로 한지도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그래봤자 2020년, 21년 뭐 이때부터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막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IT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 못해요. 사실은. IT 쪽 해보니까 확실히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IT를 해야지만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팩트고, 이거는 팩트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1년 가고 1년 쉬고 하니까 그런 사이클도 거의 맞는 것 같고,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 레거시랑 AI랑 너무 섞여갖고 지금은 네. 한 번도 못 본 사이클이잖아요, 사실은. 뭐라 그러죠? 이거 좀 조심해야 하는 게 네. 약간 먼 미래는 잘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다 차지해갖고 테슬라 좋은 회사인데 막 그런 거는 잘 안 보려고 하고 그냥 제가 계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올해 매출 얼마고 내년 매출 얼마고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라 딱 그거가 내가 확실히 계산되는 회사만 하려고 해요. 네, 저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는 범위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아는 쪽에서만 해라. 많은 분들이 그 쫙 펼쳐서 많이 하면은 더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내가 능력 범위가 작으면 작은 범위 안에서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일반인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저는 이제 자기 현직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자기 직장이나 현업이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이닉스 얘기한 것도 사실은 다 같이 투자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2, 3년에 한 번씩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매수해서 사실은 그렇게 불려가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공부에 쏟을 수 있는 시간과 네.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제가 과거에는 2020년 이전에는 투자자들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쉽게 죽도록 공부해서 몰빵 쳐. 남자가 그것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투자적으로는. 네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게 좀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능력이 다르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이 심리적인 상황도 다 다르고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린 게 이제 반도체 투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쟤는 굳이 소부장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되게 안 좋을 때 그럴 때 투자하면은 네. 될 것 같고 너무 원칙적인 얘기지만 사실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 선후배 단톡방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딱 2번 매수하라고 콜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가 22년, 23년 그때 하이닉스 제가 몰빵을 하고 단톡방에 그대로 제가 단톡방 캡처한 것도 있어요. 그대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최근에 한 게 계엄령 할 때 네. 제가 12월 초 정도에 네. 지금 정말 기회라고 있는 돈 다 때려 넣으라고 그때도 한 5종목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니까 제가 네네네. 종목까지 준 거죠. 이게 나눠서 사라고 한 건데 사실은 그런 때가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전자도 뭐 3월 11일 경의 전자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의 전자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예, 예. 그리고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근데 같아요. 예. 하여튼 그 개인들이 대부분 시세를 보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우르르 사람들이 가서 열광할 때 들어가서 난처한 경우를 당하고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자기도 마음이 나빠지고 이게 일단 첫 번째 관문인 것 같아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네, 사실은 직접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공부만 하면 저는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네. 전부 다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육아도 가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기가 오롯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일단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형님 그 쇼츠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결혼하면은 모든 걸 자기 자신을 버려라. 그거 너무 웃겨갖고 제가 3번 정도 봤는데.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면은 와이프도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오롯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하루에 1시간, 2시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만들고 주말에 좀 더 길게 하고. 그래서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플랜을 길게 세워야 되는 게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SNS 이런 거 보면 너무 허황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순자산 10억만 돼도 상위 10%고 그렇지. 순자산 30억이면 상위 1%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들 그거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투자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10억 목표로 했다고. 네. 그러다가 운이 터지면 그냥 돈 버는 거고 저 다 운이에요. 그냥 예, 운이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라 예, 종교적 발언 좀 하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사실 별거 없어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훌륭한 분 많은데 저는 완전 운빨이라 그래서 그 꾸준히 하고 방향성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얘기해야 될 게 이게 3년 정도 해보면 자기가 주식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이 바로 돼요. 근데 거기서 절대 똥꼬집 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3년 정도 해보고 왜냐하면은 이게 약간 학습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수학 되게 못했거든요. 네. 저 국어는 잘했거든요. 근데 주식을 잘한다고 해서 뭐 사회에 뭐 얼마나 기여를 하겠어요. 아니 물론 기업인들은 기여를 하겠지. 근데 주식쟁이가 뭐 훌륭하신 한분 많잖아요. 주식 못하는 게 별로 저는 그렇게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그럴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술이잖아요. 술 그냥 기술이잖아요. 네네. 그럼 자기가 주식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수학 영어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가감히 포기하고 부동산 하든지 채권 하든지 각도경림처럼 전문가들한테 맡기든지 그게 차라리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투자를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근데 정말 이렇게 투자가 자기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이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문제예요. 똥꼬집으로. 아니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픽스드. 아니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의 현재 시점에 보면 제가 여기저기 가서 좀 그렇게 하세요 하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하려고 하냐. 요즘에 보니까 배당 6, 7, 8% 주는 주식들이 얼마나 많아. 저도 왜 좋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라. 그러다 보면 주가도 오르는 거고. 네, 그렇죠. 아니 이거를 진짜 대놓고 아무데다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안 했는데 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안 하려고 하지? 그렇죠. 좀 변호 좀 해주세요 저희. 아니 뭘 변호를 해? 뭘 말씀 잘하시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근데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 얘기 듣고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만 바뀌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각도경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아까 한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기 능력에 맞게 투자하고 네. 공부 열심히 하고 한 10년 정도 플랜 세우라는 게 네. 계속 반복하는 그 얘기가 형님이 말씀하신 거랑 지금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길게 봐야 되고. 네. 근데 네. 다들 너무 조급해. 네, 그렇죠. 너무 빨리 뭔가 이루고 싶고 오히려 그게 굉장히 큰 하관. 그게 오히려 더 늦는 거예요. 그쵸. 사실 거기서 몇 번 다치면 확 뒤로 가요. 그러니까 저도 3번 깡통 안 찼으면 지금보다 훨씬 빨랐을 거예요. 지나와서 보면 좀 여유 있게 좀 느릿느릿하게 시간을 길게 두고 차근차근 했으면 네. 분명히 더 좋았을 그리고 전업 투자자에 대한 한상도 버리셔야 돼요. 전업 투자자 된다고 자기가 수익을 더 잘 내지 않아요. 네. 오히려 직장 생활 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학원 차리고 나서는 수입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학원에서 이 버는 돈이 있으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좀 길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금 흐름이 없었으면은 그렇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뭐 차트나 매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보면 매매하거나 차트 보거나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거의 천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10,000명 중에 한두 명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재라 그 사람들은 아예 레벨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일반인들이 못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이제 동물적인 느낌? 그러니까 예, 그게 뭐 학습에서 되는 영역은 조금 아닌 것 같죠.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 예, 근데 사실은 그거를 할 수 있으면 그거 하는 게 맞아요. 그거를 할 수 있으면. 근데 일반인들이 그 10,000명 중에 한두 명 들어가는 재능이 있는 사람 없거든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시작을 좀 잘 했던 게 제가 깡통 3번 차기 전까지는 물론 뭐 테마주 투자하고 정말 막 작전주 투자하고 마음대로 투자해서 망했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피터 케이님이랑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때 피터 케이님이 실적 베이스로 주식 봐야 된다는 거 그 방향을 많이 잡아주셔갖고 그거가 되게 사실 큰 도움 됐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직접 들어가서 성장했던 토대가 됐던 뭐 가투소, 가치투자연구소 뭐 이런데 들어가셔서 글들을 많이 읽으시고 그것들을 내 거로 만들고 지금은 좀 변질됐어요. 과거보다. 과거에는 2010년 왔다 갔다 할 때는 좋은 글 많았는데 지금은 약간 좀 대중적인 이런 쪽으로 좀 변했어요. 네. 그래도 과거의 글들 좋은 글도 많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좀 투자를 하자.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성장성 있고 싼 회사 위주로 투자를 하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현직에서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고. 눈으로 확인하면은 그 강한 확신감이 들거든요. 네. 제 그 투자 동료 중에서 레인메이커라는 애가 있어요. 알죠. 근데 걔가 유명하죠. 메리츠 금융주주 투자해서 대박 났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걔는 저렇게 좀 고리타분한 투자를 한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주주환원 해주고 하니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가더라고. 근데 걔는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게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뭐 합병하고 뭐 이런 공신하면서 그날 상한가 갔었어요. 네. 그게 30% 상한가 갔었고 그리고 두 번째 날에 상한가 갔다가 다 빠졌거든요. 예.
근데 그때 좀 사더라고 걔가. 네. 근데 사실 걔가 돈 제일 많이 벌었어. 음. 그거를 거의 몰빵 투자했어. 마음은 제일 편했죠. 예, 그러니까 걔는 그냥 단 그거 안 보고 주주 환원이랑 배당만 보고 투자했어. 네. 응, 응. 앞으로 한국에도 그런 회사들이 종종 생길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말씀하신 게 일종의 그 퀄리티 투자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투자 못하겠어요. 사실 저랑 안 맞아요. 근데 세상 일반 직장 생활하시면서 세상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좋은 기업에 내 돈 맡기고 거기서 알아서 해주길 바라면서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자기만의 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가 자기만의 뷰가 없으면 롱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걔만의 뷰야. 그러니까 제가 IT를 보는 뷰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나만의 뷰인 거고 네. 걔는 그런 종목, 주주환원, 배당 뭐 이런 거를 보는 자기만의 뷰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뷰가 있어야지만 투자를 롱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남이 말하는 거 아무리 사봤자 자기만의 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기만의 뷰라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막 너무 싸고 막 악재가 반영되고 막 너무 좋다고 해서 그냥 내가 그러니까 선진장이 나보다 주식 투자 잘해서 제가 잘하니까 그냥 나 살게 이렇게 따라서 한 사람들은 그걸로 돈 벌어서 실패한 사람이고 네. 제가 얘기한 걸 토대로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이 어땠고 어떤 패턴으로 가더라 공부해서 제 말이 일리가 있네 이렇게 산 사람들은 자기만의 뷰인 거죠. 아, 그렇죠. 예. 진짜 중요한 얘기죠. 핵심 투자 아이디어는 남의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독장적인 투자 아이디어라는 건 없으니까. 무조건 추종을 하느냐 아니면 내 걸로 소화를 다 시켜서 내가 판단을 해서 이래서 이렇구나 이해하고 하느냐 그게 이제 그쵸. 내 진짜 경력과 예, 내 예. 실력으로 쌓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남의 말 듣고 사면은 주가 떨어져도 물 사기 못 해요. 겁나죠. 추면 안 돼요. 네, 예. 네. 바로 손절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떻게 물타기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저는 사실 사람들은 물타기 좋아하는데 저는 오히려 물타기 파예요. 그 역배열도 많이 사고요. 그러니까 제가 IT 투자하니까 그냥 역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지금 비중 1위 종목도 이제 52주 신저가 갔다가 지금 52주 신고가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동안 2년 투자했는데 52주 신저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계좌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52주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 종목 비중 1위 종목이 52주 신고가 갔다가 52주 신고가 가고 그래요. 저는. 근데 사실은 그 물타기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마지막 결과치가 엄청나게 크게 아니 달라지지 근데 않습니까? 물타기든 불타기든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불타기가 더 좋아요. 사실은 물타기 하지 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뭐 각자 그냥 스타일 차이고 뭐 종목을 어떻게 보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종목이 정말 확실하면 물타기를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쵸.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땡큐죠. 그렇죠. 물론 내가 첫 판단을 잘못했을 수는 있으나 네, 맞습니다. 내가 첫 판단은 너무 긍정적으로 봤어. 엄청 봤어. 괴로웠어요. 52주 신고할 때. 괴롭지. 난 뭘 잘못했을까? 네, 엄청 괴로웠어. 난 자학하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투자를 못할까? 그쵸. 저도 왜 이렇게 못할까 그랬어요. 이 바보 멍청아 막 이러면서. 네. 난 너무 못해 막 이러면서. 그쵸. 지나고 난 물타기를 하면 진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진짜 뭐랄까. 근데 선물을 받는 거잖아요. 저는 웃긴 게 처음 살 때부터 거의 몰빵 수준 사니까 물타기할 돈도 없어. 물타기를 하긴 했는데 막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못했어요. 그랬구나. 예. 저는 요즘에 이제 그 몇몇 종목들이 물타기를 한 기업과 물타기를 안 한 기업의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때 계엄 때 그때 물타기 했었으면 많이 올랐겠죠. 네. 그리고 저는 이번 사이클은 또 반도체 몰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 것이랑 AI 섞인 사이클이 이번 처음이라 네. 지금 반도체 반 그냥 개별 종목 반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예 내 것이만 있으면 네. 정말 전자가 PBR 0.8이면 그냥 뭐 사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내 것이랑 AI 섞여 있으니까 제가 판단이 안 되죠. 저 잘 몰라요, 사실. 사실은 뭐 삼성전자가 HBM을 언제 어떻게 얼만큼 잘할지도 모르잖아요. 그 주가에 반영된 지가 중요한 거죠. 네, 상황이 또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도 잘 그러니까 지네들이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부자들도 몰라 사실은 될지 안 될지. 엔비디아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그 안다고 하는 사람 다 뻥이에요, 사실은. 뭘 알아? 작년에 안다는 사람들 말 다 맞았나요? 그냥 다 엔비디아 콜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는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이제 확정적인 something 아까 그 친구 얘기했던 레인메이커님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에 대한 확실성을 보고 나는 여기다 모든 걸 투자하겠다 했잖아요. 꼭 봐야 하는 것 한두 개가 있다면
이거는 꼭 봤으면 좋겠다. 종목 볼 때? 뭐 투자를 할 때. 저는 이제 개별적인 종목을 볼 때는 이러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남들이 아는가 모르는가를 제일 우선시 봐요. 재밌네. 근데 지금은 계좌가 좀 커져서 개별 종목을 그 정도로 투자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게 혼자만의 괴로운 시간이 좀 길어져요. 사실은 SBS 투자할 때나 한양지택 투자할 때나 주성 엔지니어링 투자할 때나 그럴 때 나만의 괴로운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남들이 모르는 거를 제일 우선시 여겨요. 사실은. 근데 남들이 모른다는 거는 사실은 저평가한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럼 그만큼 버려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1순위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거 투자하니까 지금은 사이클에 이런 거를 많이 보고 그다음 더구나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면서 정말 제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 인간 지표 되게 많이 봐요. 정말 제 투자의 인간 지표가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두 분, 세 분 계시는데 보시면 안 되는데 정말 그분들이 제 투자에 엄청 영향을 많이 주죠. 아니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인 거죠, 그죠? 아니 그분들은 민간인이에요. 유튜브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유튜버들을 보고 제가 판단할 수 없죠. 왜냐면 유튜버들은 뭐든지 좋은 것도 좋게 얘기하고 나쁜 것도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인들 중에서. 그렇구나. 인간 지표. 정말 많이 봐요. 인간 지표를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에 많이 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을 인덱스로 꾸준히 나눠서 꾸준히 앞으로 10년간 투자하는 개념으로 가면 정말 괜찮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너무 우리 한국 분들의 특성상 좀 쏠림이 쫙쫙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시장 뭐 이제 국장 한번 봐보 이런 식이 됐는데 거기에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각도경님 말씀처럼 제가 연말에 작년 말에 음성 채팅에서 말씀드렸던 게 올해는 한국장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제가 아는 건 없고 그냥 평균 회귀예요. 평균 회귀고 저는 나스닥이 그만큼 올랐으면 나스닥이 여기서 20-30% 오를 확률과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죽었으면 코스닥이 지수가 여기서 20-30% 오를 확률 그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코스닥이 20-30% 오를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코스닥 투자해야 된다고. 그게 올해만 적용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모든 게 반도체에 연동되잖아요. 사실은. 국장 자체가 거대한 시클리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올해 좋으면 또 내년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올해는 그냥 국장 위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미장 인덱스 위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좀 비중 조절하는 거지. 올해는 뭐 한국 7-8하고 미장 20-30%하고. 근데 형님 말씀대로 장기 투자할 거면 지수 투자할 거면 무조건 미국 해야 되죠. 필반 지수 같은 거 투자하면 좋죠. 그렇죠. 레버리지 말고. 근데 혹시 그 한국에 상법 개정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상법 개정을 정말 저는 관심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각도기 형님 생각이랑 아예 다른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근데 각도기 형님의 이런 적극적인 거 너무 고맙고 지지하고요. 사실 총대 맺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도기 형님을 매일 보니까 각도기 형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저랑 각도기 형님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지금 이 레벨의 상법 개정은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상법 개정이 나와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장이 멈춘 사이잖아요. 그렇죠. 성장이 멈춘 사이고 지금 부자인 거는 사실 기업밖에 없어. 기업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뭐 죄송한 말이지만 좋아질 수 없어요. 이미 시대의 흐름은 이미 저는 자영업이 과거처럼 부활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의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도 사실은 성장이 멈추고 저성장이 되면서 기업의 파이를 나눠 가지면서 이제 이런 상법 개정 같은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근데 저는 이 상법 개정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는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 빨리 갈 수 있겠다는 거고 이건 시작을 여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는 정말 좋게 보고 각도기 형님 같은 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 되게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선진이가 공부를 되게 안 해요. 정말 안 해. 그러면 지금 상법 개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김선진 너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하면 아빠가 몇 때릴 거야. 너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하면은 너 아빠가 핸드폰 시간 안 줄 거야. 딱 이 정도 레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끼케야 제가 보기에는
그 대주주 마음대로 유증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대주주 마음대로 자회사 상장 못하게 하고, 전 사실 그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지수 4, 5천 갈 수가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나올 배당 분리 과세와 상증세 개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실은 2단계의 레벨은 진정한 상법 개정이 한 10% 2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배당 분리 과세와 상증세 개편이 한 80%는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견해예요, 저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네네. 그 저희 채널 처음 나와주셨는데 예. 이 얘기 좀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으시면. 다 했어요. 저 원래 상법 개정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네. 예,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민감한 문제라 하면 욕 먹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해버리고 뭐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네네네. 저 금투세 때도 제가 많이 이 텔레그램 포스팅했지만 저 상법 얘기도 되게 많이 올리고 있어요. 저는 금투세보다 오히려 상법 개정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오늘 그 선지자님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투자를 할 때 접근 방식을 가지고 갔는지, 투자자로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롱런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의 실패담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크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유, 도움됐으면 다행이고요. 정말로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투자를 어떻게 조금 업으로 한번 해볼까, 투자 규모를 키울까 하는 고민들이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투자 선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잘 듣고 카피를 잘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런 사람이 위너가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각도기 형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그 제야의 투자 고수 선지장님 모시고 정말 귀한 시간 가져봤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투자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